안녕하세요. 젤리나 NRC의 젤리나입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릴 책은 바로 유명한 도서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도서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지은 책으로서 이 도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고 있고 지금도 인기 있는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제목은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읽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고서 후다닥 읽게 되었는데 와, 내가 왜 이걸 이제 읽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의 법칙이 등장해요. 그러면 솔직히 인생이 심리잖아요. 사람들 간에 이 심리를 알면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사람 간의 관계도 아주 잘 지낼 수 있죠. 그리고 더욱더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도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솔직히 이 목차만 봐도 됩니다. 목차만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목차를 보시고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마 읽어보시면 더 인상 깊게 기억에도 남고 또 바로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설득의 심리학 6가지 불변의 법칙, 제가 이 책을 읽고요 또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꼭 기억해야지 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된 곳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설득의 심리학 6가지 불변의 법칙.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네 번째, 호감의 법칙. 5번째, 권위의 법칙. 6번째, 희귀성의 법칙. 이렇게 6가지 법칙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상호적인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빚진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책임감이나 만족감을 불러일으켜라 해요. 그러니까 호의를 요청할 때 단순히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왜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 그런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요청과 동시에 이유를 제시를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또 만족감도 더불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요구를 하면 이 작은 요구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요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법칙, 이거를 기억하셔라 이거죠. 일관성의 법칙은 말 그대로 약속은 약속을 낳는다. 일관적인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약속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것을 또 이제 약속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수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특성상.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생명력이 아주 길어져요. 그 약속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면 그 내부적인 책임감을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육아 같은 것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막 내가 강요하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나쁘게 되더라도 그 아이가 자신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한마디로 사회성을 좀 연상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코미디 프로에 가짜 웃음 있잖아요. 막 나는 별로 안 웃겼는데 그냥 막연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웃음소리가 들리면 괜히 웃긴 것처럼 따라 웃게 되죠. 그런 걸 한마디로 주변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연결 지을 수 있는 바로 심리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무지. 그러니까 왜 여러
뭐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좀 다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 저기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죠. 그 결정이 힘든 경우에는 타인의 선택에 의존하게 되는 것도 바로 사회성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려고 고르려고 했는데 뭘 골라야 될지 잘 몰랐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사게 되는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리의 속성, 그러니까 가축을 다 엄청 많은 몇백 마리 가축을 한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일일이 다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무리에 있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몇 그룹만 쫙 움직이게 만들면 그쪽으로 나머지 동물들이 따라갑니다. 그런 거 같은 거 사회적 증거의 법칙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감의 법칙. 그러니까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또 이거는 지인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바로 이게 호감, 아는 사람에 대한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좀 더 듣게 되고, 또 사소한 공통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어떤 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랑 공통점이 있으면 A라는 사람보다 그 공통점이 있는 B라는 사람에게 사게 되는 거죠. 괜히 뭔가 친한 것 같고. 접촉 이론, 많이 접촉할수록 더 호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이미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도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은 좋아하는 그 영업 사원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 이게 바로 호감의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해져야 되는 거죠. 권위의 법칙은 어떤 직함을 갖고 있거나 또 옷차림에 따라서 또 고급 자동차를 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아무래도 뭔가 좀 그럴싸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희귀성의 법칙은 왜 그런 거예요? 한정판매. 언제까지입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시간 제한, 막 이런 거.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잃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두려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안 하게 되면 넌 이거가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또 부메랑 효과라고 해요. 이게 바로 줄리엣과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희귀성의 법칙이 적용하는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 둘은 그렇게까지 애틋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 부메랑 효과처럼 더 사랑이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로미오 줄리엣이 이야기가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6가지 법칙을, 심리적인 법칙을 조금 더 이 설득의 심리학 도서를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서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든 아마 남은 생에서든 아주 재밌고 즐겁고 또 좀 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더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도서로 올게요.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젤리나입니다. 그럼 안녕!